일단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자습서랑 단어장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첫과?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못 받아서 아까 자습실에서 받았던 분도 계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전원 다 받으셨어요? 일과에 대한 거 단어랑 자습서 없죠? 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은 이제 할 건데 일과 이제 그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늘 할 내용이 조금 길 거예요. 아마 한 40분 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좀 이렇게 OT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뒷 시간에 교과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T에서 할 내용은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단한 이제 제 소개. 여기에서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도 있지만 저랑 안 해본 분들이 이제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께서 이번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무엇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준칙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 앞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역고 2개년치 기출 분석을 해왔어요. 이걸 전원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역고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성과가 잘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분석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OT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요.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은요 저한테 편의상 그냥 로이쌤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우리 학원에서 좀 가장 오래 일했어요. 제가 2018년 2월부터 일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로 만 5년 했네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산 지역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 웬만한 데는 다 내신 대비를 해봤어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는 이제 주역고만 계속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입시예요, 입시. 우리 이제 여기에서 현종이나 성빈이나 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정규반 수업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제 입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밖에 다른 분들은 입시에 대해서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아마 아는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스가 8장은 풀고 들어야지.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거야? 이 쌤이랑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이거 식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입시 이제 담당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면담도 좀 해주고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는요 좀 어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은근 좀 바빠요. 은근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자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잘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제 상담을 해주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2 학생들도 이제 그 입시를 좀 맡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를 다 갖고 오고 성적표를 다 갖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뭐 딥한 상담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런 뭐 문과 계열이었는데 2학년 때 이렇게 내가 계열을 바꿨다. 그래서 동아리도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나 이거 학종으로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 성적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세특에는 뭐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법에 대한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심지어 고3 애들은 뭘 물어본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제가 고3을 안 들어가요. 근데 고3 애들이 나한테 카톡 보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물리 인강 추천 좀 이러고 있어. 선생님 저 국어 5등급인데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다른 과목을 나한테 물어봐요. 난 영어 강사인데. 근데 저는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면 입시 강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러 학습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면담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학교 친구는 이제 지금 고1이에요. 여러분이랑 동갑인 다른 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수학
수학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저랑 그 학부모님이랑 해서 거의 한 2주 동안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학원 추천까지 해줬어요. 여기 다녀라. 그래서 지금 거기 잘 다니고 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모든 걸 당연히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을 제가 다 전수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좀 질문이나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각종 준칙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제 한 5-6개 정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어느 선생님이 숙제 대충 해와도 돼. 지각하고 싶으면 해. 결석하려면 해. 야 이런 선생님 어디 있어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숙제는 필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이유와 상관없어요. 이유와 상관없이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나름의 정당한 사유로 숙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가 뭘까요?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됐어? 수행평가라든가 뭐 어떤 뭐 다른 뭐 학교에 관련된 활동, 학교 생기부 활동이랄게요. 제가 편의상. 그래서 학교 생기부 활동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내가 숙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선생님 제가 뭐 하느라 못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안 먹힙니다. 이건 저한테 안 먹혀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웬만하면 니네 숙제 다 전날에 하잖아. 솔직히 맞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가 전날에 막 하고 있어. 근데 사이즈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뭐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흔한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카톡 하나 보내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수행평가가 있어서 내일 숙제를 좀 다 못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해보긴 하겠지만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았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학원에 와서 그제서야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은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핑계대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요 일단 얘기하세요 저한테. 어차피 우리 단톡방에 내 카톡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저한테 개인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만약에 결석을 했어. 그래도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리엔테이션에 안 써놨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 오실 때마다 우리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다가 제가 아마 한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뭘 공지해 줄 거냐?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진도 어디 나갈 거냐?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이 자습실에서 지금 여러분 오늘도 테스트 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뭐 볼 거냐? 그러니까 단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테스트 오늘은 부분 해석 테스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자료를 뭘 줄 거냐.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월수마다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번 보낼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차피 카톡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특히 준서 확인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당연한 거잖아요. 지각 결석 하지 말자고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분이 데스크에 연락을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이제 없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된다. 특히 결석을 하게 되면요. 이게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학원 내 규정이 뭐가 있냐면요. 무단결석 2회면은 강제 퇴원 조치가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단결석 2회면요.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각자 나름의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아파서 빠지든 뭐 하든 간에 이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늦거나 뭐 학교가 늦게 끝나서 지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결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하느라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연락은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난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잖아.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가 진짜 하다못해 여러분이 오다가 뭐 사고라도 당했는지 뭐 했는지 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는 데스크로 알려는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수업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만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본인의 이제 좀 지각할 것 같거나 결석할 것 같거나 이러면요, 데스크로 좀 연락을 주세요. 데스크 연락처는 우리 단톡방에 있습니다. 공지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것도 뭐 챙길 거 잘 챙기자. 뭐 이거예요. 교재, 우리 스프링노트 이거 잘 챙기자예요. 이것도 뭐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교재 이제 제가 나눠주는 각종 교재예요. 이 교재는요 반드시 다 챙겨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챙기지 않았다면요 저는 복사해서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수업 필기나 이런 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챙겨야 할 본인들의 자료는요 본인이 챙기시고요. 여기다 안 써놨는데 하나 더 말하자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도 저 안 뽑아줍니다. 미리 말했어요. 저 안 뽑아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뭐 친구 거 빌려갖고 복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 저는 안 뽑아줍니다. 저는 안 뽑아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료를 드리면요 그 간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L자울도 많거든요. 파란 거? 요거 있죠, 요거. 저 L자울도 잠깐만 드릴게요. 요거 많아요. 넘치고 넘쳐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내가 3개든 4개든 5개든 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료 정리 좀 잘 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B5 사이즈로 이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예요, 요게 B5 사이즈거든. 니네 오늘 단어 시험 본 사이즈. A4보다 작은 건데요. 이 사이즈로 제가 준다는 거는요. 무조건 스프링노트에 붙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특별히 뭔가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야, 이거는 붙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걔는 이제 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무조건 이 사이즈로 뽑아주는 거는 스프링노트에 붙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스프링노트의 애초에 이 목적 자체가 뭐냐면요. 대부분 니네가 테스트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디 막 짱 박아놓고 막 종이 막 꾸깃꾸깃 해갖고 막 다 이렇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 예를 들어 내신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신 한 중반기 때는 너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어떤 실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피드백을 주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아무런 그런 자료도 없이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날짜대로 맞춰서 붙여놓지 않는다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전달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질문과 요청을 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쉽게 말하면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관리? 근데 그 관리라는 게 뭔데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지시해주고 안 해오면은 뭐 갈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 관리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미안하지만 저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 및 요청을 할 때랑 내가 먼저 다가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냥 쉽게 말하면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학습적으로. 그러면 그냥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질문이 됐든 요청이 됐든. 뭔가가 좀 막혔어. 그러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질문하기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좀 막 민망하고 막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전에는 참 여러분 타임에는 제가 수업 전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약간은.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저한테 뭐 부탁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찍 오셔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뭐 말씀을 주셔도 좋아요. 알겠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수업 태도라고 써놨지만요, 사실은 자는 거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학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대충? 이 정도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맨날 막 졸고 뭐하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요.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졸면 본인들 손해잖아. 우리 특히나 이것도 내신 대비 수업인데 이거 내신 대비 수업 이거 막 1, 2초 만에 뭐가 삭삭삭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못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본인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졸릴 수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막 크게 뭐라 하진 않을게요.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뒤에 나가서 서서 듣던가 뭐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해갖고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들 두 가지만 썼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저의 이제 특성을 말한 건데요.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저는 뭐라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안 하는 것 같다가는 저는 좀 심하게 뭐라 합니다. 자, 우리 간접 체험 해보셨죠? 몇몇 분들? 우리 승빈이를 비롯해서 승빈이는 예전이지만 우리 몇몇 분들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뭐라 한다는 거를 아마 간접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당장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자고요. 진짜 좀 뻔한 말이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빛을 보더라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고1 1학기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가 있는데 고1 내내 4번의 시험 동안 성적이 안 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언제부터 빛을 보느냐? 조금 느지막하게 2학년 2학기 때부터 뭔가 팍 뛰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어떤 이제 성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요. 그 의심할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세요. 알겠죠? 시간 낭비. 자, 그리고 뭐 윗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 잘 지키자. 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서 뭐 예의 안 지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이제 많지만, 네, 뭐 이거는 기본이죠. 저에 대한 일방적인 예의를 지키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학원에 보면은요, 우리 AT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실장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복도 오가면서 보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시고요. 당연히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AT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또는 실장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지켜서 이제 대해야겠죠. 서로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신다면요, 언제든 저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저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이게 좀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뭔가 건들면 뒤질 것 같다. 쟤를 뭔가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도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막상 본인이 고민할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정규반에서 이제 뭐 오늘부터 새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정규반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배웠던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성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뭐랄까 이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막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예. 다른 뭐 여기 옆에 계신 뭐 시우 선생님이나 저기 계신 뭐 정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니네가 대학을 잘 가려면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실질적인 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2010년부터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횟수 이제 연차로 따지면 올해 14년 차인데요. 제가 당장 최근 이제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작년 2학기 기말고사죠. 당장 그때만 하더라도요. 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새벽에. 저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렇게 저는 해왔어요. 강사 생활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 몸이 좀 많이 망가져갖고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수술하러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금토에 수술해야 되고 내가 입원해야 돼서 학원을 못 나와요. 여러분이랑은 상관없죠. 어차피 여러분 월 수수업이니까 여러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이 사실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좋은 대학 가왔고요. 그러니까 성과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부모님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들으면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번 내신 대비해서 첫 단추를 지금 깨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중학교 때에 각자 이제 나름대로 잘했던 분도 있고 잘 못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리셋이요, 리셋. 그냥 리셋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좋은 성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볼 건데요. 주역고 기출 분석이라고 써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멘트를 써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잠깐 보시면서 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로 하나씩 주세요. 자, 일단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잠깐 읽어보자면 쌤이 따로 지난 2개년치의 주요국어 시험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시험이에요. 8개의 시험. 그러니까 작년 1학년 시험 4개, 재작년 1학년 시험 4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시험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구나. 내가 좀 이런 점을 좀 더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일단 띄우긴 할 건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일단 확대는 좀 최대한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을 기준으로는요, 제가 딱 한 문제만 넣었습니다. 어법 문제만 넣었고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객관식은요, 주역공안의 특색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객관식에는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객관식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 유형. 모의고사 유형 하면은 뭐 이제 주제 제목, 뭐 요지, 주장, 빈칸, 뭐 흐름상 어색한 거, 요약 등등등 문제가 있죠. 그냥 이런 거. 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역공안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어법밖에 없어요. 어법밖에. 그래서 그 어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써놨냐면 출제율이 95%예요. 95%. 지난 8번의 시험에서. 그럼 이거 뭡니까? 사실상 무조건 낸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무조건 낸다. 어떻게 내냐면요. 개수 고르기 문제예요. 우리 주역에서 내는 문제는요. 개수 고르기. 그러니까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총 8개의 시험지 보이시죠? 여기서 맨 마지막 거 2학기 기말고사 가장 최근 시험 있죠? 얘를 제외하고는 다 개수 고르기로 나왔었습니다. 얘를 제외하고는요. 얘만 개수가 안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싹 다 개수 문제로 나왔는데 여러분 배점을 보시면요. 제일 짠 게 3.5점이고요. 제일 배점이 큰 게 3.8점인 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등부에서 객관식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거는 2.7점 정도 되고요. 배점이 큰 게 3.7에서 3.8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배점이 3.7, 3.8 나오죠. 그렇죠? 즉 이 어법 자체가 배점이 거의 최고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식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망하는 케이스를 하나 알려줄게요. 너네가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거 원래 이거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아. 그럼 이거는 어법상 맞는 거야. 이렇게 푸는 순간 망한 거예요. 이건 망한 거야. 자, 방금 전에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 때 이제 내가 그 예시를 보여준 게 뭐였냐면요.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암기, 기억에 의존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원래를 떠올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변형하는 거예요. 무조건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줄이 보통 7개 정도 쳐져 있거든요. 그럼 7개를 다 변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변형하는 건 아닌데 일부 변형합니다. 일부 변형을 하는데 그럼 어차피 변형이 되니까 원래 어떻게 나왔었더라? 이걸 상기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나 이거 처음 보는 질문이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냥 리셋시키고 그냥 모의고사 본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순수 나의 어법 실력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암기에 의존하는 순간 무조건 틀립니다. 내가 암기에 의존해서 어법 문제를 맞췄다는 학생은요, 일선에서 제가 수업해보면서 고등부에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한 명도. 선생님 저 본문 외웠더니 어법 맞췄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고등부 어법에서는. 왜? 무조건 변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어법은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기본 어법 문제풀이 실력이 부족한데요.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죠? 걱정 마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우리 정규반에서 저랑 수업을 했던 세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종류가 3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풀이법을 이미 다 알려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진도 나가고 아마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특히나 또 중요한 게 어법을 이렇게 풀 거다라는 전반적인 거를 다 알려줄 거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는 거는요, 너네 수능 때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절대 결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제가 이제 다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이제 뒷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법 서술형입니다. 자, 이건 출제율이 몇 프로래요? 100%입니다. 100%.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재작년 작년 쭉 총 8번의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주역고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지금 제가 답안 부분에만 해놨거든요. 왜냐면 문제까지 하면 너무 길어갖고 제가 이제 답 쓰는 부분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솔직히 쉬워요. 솔직히 쉬워 얘는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변형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주역고 이제 8개의 기출을 따졌을 때요. 이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때 어디에서 출제했냐면요. 8번의 시험 중에 6번은 교과서에서 출제했고요. 2번은요. 장문독해에서 출제했어요. 장문독해.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로 따지면 41, 2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좀 긴 지문이 있죠.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수능 감잡기 외부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외부 지문이 2강, 7강, 13강, 16강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 범위가. 근데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문 그게 그 수능 감잡기 그 순서 그 강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모의고사 번호 순서랑 똑같거든요. 모의고사 번호 순서랑. 그래서 17강, 18강이 장문독해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요. 그러면 이번 외부 지문에는요. 장문독해가 없어요. 장문독해가 없어. 그럼 그 말인즉슨 이번 시험에서는 벌써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벌써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출제율 100%예요. 100%.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부 다 100점은 똑같이 6점이었어요. 다 6점. 각 빈칸 하나당 1점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6점짜리 문제로 나왔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4페이지에 결론을 써놨거든요. 그 결론에 이제 뭐라고 써져있냐면 자, 주역고 1학년은요. 어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을 다 합치면요. 12에서 16점 정도가 됩니다. 어법 문제가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적게 내도 3문제였어요. 적게 내도 3문제, 많이 내면 4문제까지도 어법 문제를 냈었습니다. 보통 객관식 2개, 서술형 하나. 이게 약간 국룰이에요. 그래서 그 객관식 2개를 낼 때는 좀 그때그때 달랐는데요. 개수 고르는 문제를 2개 낸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수 고르는 문제 하나만 고르는 문제 하나. 대신에 그거는 배점이 한 3.2, 3.4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서술형 요구, 방금 전에 본 거. 이렇게 해서 총 3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 개수 고르는 거 3.7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하나 고르는 거 3.3이야. 합치면 7점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문제 6점이라고 했죠? 그럼 13점입니다. 그렇죠? 벌써 13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법에서 우리가 만약 다 틀린다면요. 다 틀리고 나머지만 맞추면 87점 나오죠? 87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은 안 나옵니다. 주역고에서는.
주역부에서 80점대에서 1등급 나온 거를요. 일단 저는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법 같은 경우는 정답률, 그러니까 정밀도가 핵심이에요. 정밀도.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하면은 100% 틀린다고 했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어법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근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얘는 왜 어법상 맞지? 얘는 왜 틀리지? 이 자리에서 얘는 왜 이런 형태가 나왔지? 왜 ing로 써야 돼? 왜 pp로 써야 돼? 왜 have pp로 써야 돼? 왜 투부정사를 써야 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텐데 만약에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체크해 놨다가 선생님 여기서는 왜 투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여기는 왜 to have pp를 써요? 여기는 왜 pp를 써요? 이런 거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죠. 질문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또 서술형 유형만 이제 모아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출제율 100%를 자랑하는 본문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이 서술형에서의 역시나 주역부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100% 출제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발췌한 문제들이 다 고1 거거든요. 고1 거. 근데 제가 고1, 고2 내신 대비를 다 하잖아요. 작년 고2에서도 이 시험이 4번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2번의 시험이라고 쳤을 때도 이 출제율이 100%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역은요, 이 문제 되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본문에 빈칸 단어 2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유형을 여러분이 한번 살짝 봐보세요. A, B 이렇게 빈칸 2개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1학기 중간고사만 빈칸이 3개 뚫려 있네요. 대부분은 빈칸이 2개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보통 개당 2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배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자, 한 단어씩 쓰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조건에 지금 보시면요, 이런 멘트 나와 있잖아요. 요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려나? 꼭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것 이렇게 써 있죠. 이 멘트가 있다는 거는요, 무조건 변형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변형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됐든 일단 최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변형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필기 좀 하자. 필기. 여기다가 필기 좀 해보자. 여기서 다 이제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멘트가 나왔는데요. 이 형태를 변형하라고 하는 애들은요, 크게 종류가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는요, 동사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형태 변화하라고 하면요, 얘 아니면 얘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이 동사를 변형하라고 할 때 또 2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첫 번째는 동사 또는 준동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번에 이제 답이, 그냥 제가 이제 풀진 않을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게. 예를 들어 A번의 답이 어드밋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충 어드밋이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원문에는 어드미팅 ing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답에는 뭐라고 쓰는 거야? 어드밋 뭐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사 또는 준동사를 사용해서 변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문에, 그러니까 원문에 make라는 형태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쓴다는 거야? 뭐 to make가 됐든, 뭐 made가 됐든, 뭐 making이 됐든, 아니면은 makes가 됐든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즉 동사 자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고로 말하면요,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문제는요, 어떤 걸로 변형이 더 잘 되냐면 이 두 번째 버전 변형을 좀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버전 변형. 요 문제 한해서예요. 요 문제, 요 빈칸 문제 한해서 어떤 변형이냐면요, 파생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파생어 사용. 선생님, 파생어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다른 품사로 바꿔 쓰는 거예요. 다른 품사로. 다른 품사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원문에는 integrate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문에 integrate라고 나왔는데 실제 정답 자리에는 예를 들어 integratio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동사지만 인티그레이션은 얘는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생어를 활용해서 변형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주역고 이 빈칸 문제에서는 뭘 더 선호한다? 요 패턴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요 패턴을요. 당연히 요 패턴도 나와요. 나오는데 요 패턴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은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좀 아래다 쓸게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 형태를 부사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cognitive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ly를 붙여서 쓰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변형이에요. 웬만하면 형용사는요, 부사로 변형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변형은 동사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빈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빈칸을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빈칸을 아무데나 뚫을까? 당연히 아니잖아. 빈칸을 어디다가 뚫겠냐? 빈칸을 어디다가 뚫겠냐? 자, 니네가 출제자라 생각해봐요. 빈칸을 두 군데를 뚫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랑 달라요.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본문에 있는 거랑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빈칸에 뚫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여야 돼요. 맞죠? 왜냐면 조건 자체가 뭐야? 그래서 찾아서 쓰라고 했잖아. 이 그래서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서 찾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반복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되는 단어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소재 또는 주제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단어나 빈칸을 뚫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그 녀석을 우리가 빈칸을 뚫어놓는다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글이 무슨 내용이고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 또는 소재가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일단 1단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신 대비 진행하면서 이미 다 안 상태로 내신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첫 문장만 보더라도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3등급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글을 많이 읽어보고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이 글의 제목은 뭐다, 이게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 100%예요. 출제율 100%야.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 사실상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빈칸으로 뚫려 있으니까 본문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빈칸에 우리말로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말로 어떤 게 들어갈까를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또 품사에 맞게끔 적절하게 써야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율이 높은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1단계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주로 빈칸 자리에는 뭐다?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어휘 아니면 비교 대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외부 지문을 읽을 때 알겠죠? 외부 지문 기준이에요. 참고로 말합니다. 교과서는 주제 관련된 문제 최근 들어서 안 나왔었어요. 주협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알겠죠? 다른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자서 받은 거 갖고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본문 1, 본문 2, 본문 3, 본문 4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본문 2, 본문 3만 발췌해서 이 부분의 제목이 뭐냐 이런 문제 원래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주협은 그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주협은 교과서에서 주제나 제목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쉽거든요. 쉬워요. 교과서는 사실 금방 우리가 뭐 난이도도 워낙 쉽고 내용 파악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든 낼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마음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랑 교과서를 학습할 때랑은 좀 달라야 되는 거야. 교과서를 학습할 때는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죠. 아까 우리 서술형 본 거, 바꿔 쓰는 거,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세세한 내용, 어법적인 거,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중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외부 지문을 공부할 때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지? 라는 거. 이거를 중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는 어법을 좀 보강해야겠다, 영작을 보강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빈칸 채우기 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 넣어놨어요. 이제 140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영작입니다. 근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에만 나왔던 문제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출제율 75%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빈칸을 빵 뚫어놓고요. 보기에 단어를 다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